자, 저기 1111번부터 할게. 1111번은 아마 요거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A, B, C, D 쓰는 방법인데, 자, 만약에 A가 여기서 출발이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몇 개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은 없어. 근데 대신 A, B, D, C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순서대로 A, B, C, D. 방향도 상관없고, 하지만 이렇게 A, B, C, D만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냥 풀고 가지. 저희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 이쯤. 그 다음에 B가 4,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이때 두 꼭지점 CD의 좌표를 구하시오.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CD는 여기와 여기가 돼야겠다. 그래서 C는 B랑 X값이 똑같지? 이거 괜찮나? 원점에서 여기까지 4만큼 갔다는 얘기니까 B는. 그래서 C는 4, 그 다음에 예빈이 요 길이 얼마요? 길이 괜찮나? 8. 잘 찾네.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8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점에서 위로 8칸 올라가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 자, 요 점에서야. 여기 X축. 딱 원점에서 위로 8만큼 올라가면 Y값이 8이거든? 자, 얘 마이너스 3이잖아. 아래로 3칸 간 상태잖아.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여기는 X값 얼마까? Y값 얼마까? 한 칸만 올라가면.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위로 가면은 마이너스 3에 8을 더해줘야 된다. 아래로 가면은 빼주고. 오케이. X축이랑 똑같지? X축이랑. 우리가 옛날에 막 더하기 빼기 배울 때 X축에서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연습을 했었잖아. Y축도 똑같아.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8에서 여기가 4,5가 되고, 여기 좌표 좀 구해볼 수 있겠니, 그럼? 마이너스 4, 8? 자, 요거 때문에 헷갈린 거. 마이너스 8이면 요 아래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4, 8? 요거 때문에 8인 것처럼 보이는 건가? 여기서 8칸 올라가면 한 요쯤 될 것 같거든? 자, 이거, 5죠. 자, 이렇게 C랑 D 좌표 구해주고, 그 다음은 1115번. 음. 1115번. 그냥 포인트만, 일단은 요런 거 표시할 수 있으니까, 파이 같은 거 구할 수 있으니까, C, D까지만 표시하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어디가 C인지, 어디가 D인지만 표시해놓고, 좌표는 직접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1115번으로 대충 메모만 하고 넘어가면 돼.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기억남? 자, 0,0 오른쪽으로 한 칸 좌표 불러. 1, 컴마 1,0 2,0 4,0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 공통점 있네. 뒤에가 무슨 말이냐면 그치, Y값이 0이다. 즉 1115번에서 3A 플러스 1, 2분의 A 마이너스 1에서 Y값이 얼마? 0이 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y 값이 0이다.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 그 다음은 똑같아가지고. 그렇게만 쓰면은 이게 동그라미 하나 해두면 안 되니까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긴 했거든.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 몇 개 찍어서 이렇게 다 y 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아. 얘는 또 너무 간단하게 썼어. 결과만 적으면 안 돼. 과정을 적되 너무 꼼꼼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은세 혹시 119번 고쳤어? 고치는 중? 응. 자, A, 마이너스 5,1, 왼쪽으로 5칸, 위로 1칸.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왼쪽으로 5칸, 위로 1칸. 마이너스 1,1, 왼쪽으로 1칸, 위로 1칸. 마이너스 1,5, 왼쪽으로 1칸, 위로 5칸. 그 다음 D, 왼쪽으로 3칸, 위로 5칸. 자, 이렇게 눈찜작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뭐가 X값인지 뭐가 Y값인지 보고 천천히 찍어줍니다. 좌표 다 쓴다고 오래 걸리진 않지 보니까. 그러면 요거 넓이 구할 건데 문제 하나만 낼게. 요 DC 길이는 X축과 평행합니까? 평행합니다. 이유는 Y값이 같아서. 자, 그리고 A, B도 마찬가지로 Y값이 똑같단 말이야. 1로. 이렇게 세 개가 평행하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값 몇입니까? 90도. 얘도 BC 선분도 잘 보면은 X값이 똑같아. 그럼 위로 정확하게 올라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Y축과 평행함으로 여기가 90도가 된다. 자, 이때 이 사각형 ABCD 이름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래?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이거를 이거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은 언제 또 중2 때 보면 이제 사각형 이름 또 나와,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오는 것들만 좀 공부해두면 되고. 이거 길이 바로 가도 돼, 혹시? 이 길이 얼마예요? 좀 헷갈린 거 같네. 자, 이렇게. 일단 칸수로 먼저 얘기해 줄게. 자, 한 칸. 그 다음에 얘는 5칸. 그럼 요 사이는? 4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큰 수에서 작은 수. 여기는 얼마? 여기 X값을 봐야겠지. 어차피 Y값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네. 한 칸? 3칸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다, 이렇게. 높이 1에서 5까지 4칸.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은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혹시 영상 끝까지 안 봤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1120번. 근데 이걸 시도를 안 해볼 수는 없거든? 그래도 힌트는 좀 줄게. 이거. A가 마이너스 2,3이고, 자, C가 5,1이고, 그 다음에 D가 2, 마이너스 2.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보통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이랑 높이가 필요한데, 얘는 어디를 밑변이랑 높이를 어디로 잡더라도 불편하다. 길이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쌤이 수업 마지막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알려줬는데, 자, 일단은 여기 길이 구하는 거 괜찮나? 은세, 요 길이 얼마입니까? 근데 맞췄구나, 근데. 일단 뭐 길이 체크만 좀 하게. 요 길이.
저거 맞춘 거 아니야? 어떻게 맞췄어? 아, 그땐 그랬어? 7. 7. 7 이해돼? 그치. 여기 X좌표 봐야지. 오른쪽 5칸, 여기 왼쪽 2칸이잖아, 따지면. 7.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여기 Y 값 봐야겠지, 위아래는? 3 마이너스 2니까 5. 예빈이, 요 길이 얼마? 잘 찾네.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다. 넓이가 10이다. 요까지가 힌트야. 거의 다 했다, 지금. 요까지가 힌트야. 많이 줬다, 힌트. 2번.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앞에 문제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음. 자, 그 다음, 1130번을 한번 하고 와야 돼가지고. 자. 1130번.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여기까지는 수직선을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 두 번째 조건인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다까지 합쳐지면 수직선을 써줘야 돼. 이 절대값의 뜻이 뭐였습니까? 절대값 뭘까? 땡땡으로부터의 거리. 그치. 여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한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점도 그리 표시하고 거리도 나타내려면 수직선을 써야 된다, 그거야. 근데 A는 이 오른쪽에 있대. 0보다 큰 쪽. 그리고 B는 왼쪽에 있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더 길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네. 자, 이때 B-A, A 플러스 B는 B-A, A 플러스 B는 자, 부호 한번 찾아볼까? 자, B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오케이, B에서 A 빼주면 마이너스. 그거 똑같이 안 써도 돼. 일단 부호 헷갈린 거 있으면 그거를 좀 해결하고 집에서 해보는 게 좋아. 이거 A랑 B랑 더하면 부호 어떻게 될지 알겠니? 이거 보고. 마이너스. 잘 찾네. 몇 사보면? 2, 4. 여기 1, 4, 2, 4, 3, 4, 4, 4지. 2, 4 보면은 X값은 부호가 2, 4 보면 X의,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의 부호가 이 말 좀 어려워? 잠깐만. 여기가 X가 0이야. 여기다 X가 0이고. 이쪽은? 이게 X축이잖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네, X, Y. 어디? 몇 사 보면? 1, 2, 3, 4인데. 3, 4 보면. 아직 4 보면은 안 들었어? 그거 꼭 봐야 돼. 이렇게 첫 개념이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두면 그 뒤는 좀 편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혹시 고쳤어? 36번은 그럼 넘어갈까? 4번만 하나 했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38번도 고쳤어? 근데 38번은 이거 문제를 잘못 본 건가, 그러면? 원점 대칭으로 봤나? 그래서 38번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좋아서. 자, 38번. 확실히 그래도 활용보다는 훨씬 잘 풀어오네. 진짜 활용 너무 굴욕적이지, 거기 풀 때. 내가 한국인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 이럴 때. 다들 힘들어요, 원래. 근데 진짜 활용보다 여길 더 못해, 애들이. 시험에서는. 너무 쉬워서 생각을 안 해보나? 저기, 예빈이, 6, 마이너스 1. X축 대칭 시킬 수 있습니까?
6, 마이너스 1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이 점이 어디에 찍히나? 자, 보기 줄게. (1, 2, 3)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됩니까? 자, 요거 이름이 그래서 이 점을 y축에 대하여 접었으니까 얘가 y축 대칭시킨 점이야. 1번 x축 대칭. 얘는 뭘까 그럼? 점 대칭이라고 그래, 이거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오케이? 처음 듣지? 잠깐만. 1141번은 하고 가는 게 좋아서 이것도. 자,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조금 더 정확히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는 써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에 숫자를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점 A, 얘는 P고, 예빈이 이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거 좌표란 거였네 이거. 자,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자, 오른쪽으로 6칸 가고 얘는 아래로 1칸 갔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 얘 위로 1칸 갔네. 대칭이니까. 1.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x값은 안 변하고 y값의 부호는 반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외우는 게 아니죠, 이게. 직접 보고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B. 그럼 얘는 y값은 똑같은데 x값이 반대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x가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C. 원점 대칭하면은 x도 원래 왼쪽이었는데 오른쪽으로 변하고 y도 위쪽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각형 둘레 길이 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점만 찍었고 넘어갈게. 그 다음 상만하게 그러니까 아까 틀렸던 것들로 하자. 43번. 고쳤어요 이거? 43번 어디 틀렸었어? 그냥 하고 갈까? 자, 43번. 점점 찍을래 먼저? 그러면? 예빈이 여기 푸는 거 보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좌표 같은 거 있으면은? 계산이 먼저가 아니지 보니까. 다 찍어 놓고 그 다음 시작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근데 뭐 잘 찍기만 하면 많이 풀리는 게 많아서 활용보다 좀 나을 거야. 자, 다음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양초에 불을 붙였다가 중간에 불을 끈 후 다시 불을 붙였다. 이때 양초에 처음 불을 붙인 지 x시간 후에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하자. x시간 뒤 이때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먼저 가로축 밑에 x시간이고 세로축 양초의 길이입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양초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지? 처음 40cm에서 0cm로 줄어들고 있다. 기억. 양초의 처음 길이, 은세, 이게 0인데.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과 관련된 말이야? 길이와 관련된 말이야? 시간. 근데 시간은 x네. 따라서 x가 얼마? 가장 처음에는 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래서 처음 밑줄 쳐놓고 위에 x는 0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그 보기 기억해. 양초의 처음 길이는 40. 그래서 처음 자, x는 0일 때 이때 처음이란 말은 x가 0이라는 뜻이고 길이라는 말은 또 뭐야? 양초의 길이는 x가 아니라 y지 y. 그래서 길이가 y가 40인지 봐라. 네, 그래프를 보면은 x가 0일 때 40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x가 0일 때 위에서 쭉 올라가면.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 1시간 후. 1시간 후는 그림에 가서 보면은 1,30이네. 이래서 쭉 올라가면 1,30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때 양초의 맞네? 양초의 길이는 30이다. 자, 디귿. 양초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불을 언제 껐대? 불을 보니까 1.5시간에 불을 껐어. 그치? 1.5에서 불을 꺼가지고 양초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5시간에 또 저기 불 붙여가지고 양초가 줄어들기 시작하네. 그래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후가 되겠다. 한 칸에 0.5시간이야 지금. 그래서 2칸이니까 1시간 후가 되겠다. 그래서 불을 껐다가 1시간 뒤에 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자, 리을. 양초에 다시 불을 붙인 지 1시간 30분 후. 언제입니까? 양초에 불을 다시 붙인 시간이 거기 보면은 2.5시간으로 돼 있지, 그래프 보면. 2.5시간. 근데 또 1시간 30분이면 1.5시간이잖아. 그래서 4시간 후에 양초의 길이는 4,10이니까 10cm가 돼야지 맞겠다. 이렇게 단어를 보고 처음이라는 말을 보고 x랑 연관시키며 길이라는 말을 보고 y랑 계속 연관시켜서 그래프에서 봐주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1146번 한번 해볼게. 자, 지면에서 출발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출발한 지 x분 후 x 나왔으니까 뜻 먼저 확인하고 x는 지난 시간 높이 y 그래프가 아주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직관적인 그래프라고 합니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네. 그치? 약간 되게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기 되게 쉽지 않아? 이거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좋은 그래프예요. 이런 게 해석하기 쉬운 그래프. 자, 어쨌든 y는 높이, x는 시간. 1번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지면 밑줄 쳐놓을게. 지면 x가 뭐지? 시간과 관련된 말이야? 높이랑 관련된 말이야? 지면이라는 말은 높이가 얼마? 0이란 뜻이야. 지면, 땅 위니까. 즉 y는 0이라고 적거나 높이는 0 아니면 둘 다 적어도 됩니다. 뜻이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 즉 y축과 관련된 용어로 생각을 해주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0이 된다. 언제 높이가 0입니까? 처음 출발할 때랑 저기 8분에 보면은 다시 0 됐지, 높이가. 그래서 8분. 1번 답이 8분. 자,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것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자, 2분까지 얼만큼 이동했어? 90m만큼 위로 갔다가 저기 4분부터 5분까지 90에서 40이 됐지. 찾았습니까? 그럼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현재는 얼마야? 딱 저기 5분일 때. 자, 위로 90만큼 갔다가 아래로 40까지, 즉 50만큼 내려갔네. 그럼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몇이라고 해야 돼? y값이 40이니까 40? 아니면은 90만큼 갔다 50만큼 내려왔으니까 140? 140입니다. 그러면 140은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고 40은 뭐라고 하는 거야? 높이라고 하는 거야. 자, 쌤이 저번 수업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치랑 거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높이랑 이동거리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지 이게 풀리겠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기록을 좀 할게. 금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위로 90만큼 갔다가 아래로 50만큼 간대. 그 다음 다시 위로 칸수로 보는 게 편한가? 50에서 70까지. 한 칸에 10이구나. 어쨌든 위로 2칸 올라갔네. 20만큼 올라갔네. 자, 위로 20만큼 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70에서 0으로 갔으니까 70만큼 내려왔다. 즉 이동한 거리는 이게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더해주면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160, 230, 뭐야?
아, 뭐, 문제 다 안 읽어서 그런가? 잠깐만. 응? 아, 뭐 하나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런. 잠깐만, 칸 하나에 15구나, 지금. 그 네모 칸 하나에 15야. 그 잘 보면은, 그리고 밑에서 두 칸 올라가면 30이라고 써져 있네. 이런. 자, 다시 위로 90만큼 갔다가, 아래로 3칸. 아래로 45. 대충 맞죠, 이거? 아래로 45. 다시 위로 2칸. 30. 아래로 몇 칸?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칸 내려갔네. 5, 25. 75.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80, 120에, 150에, 240. 자, 이때 놀이기구의 평균 속력 한번 구해보자. 자, 놀이기구는 총 몇 분 동안? 총 8분 동안 240m만큼 이동했네. 아, 설마 속력 기억 안 나겠어, 그치? 속력은, 시간. 그치?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8분의 240. 쓸 때는 8분이니까 분속 미터 단위 쓰고 있으니까 3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0으로 가서 유형 2개밖에 안 남았네. 근데 여기나 앞에나 비슷하게 어렵지 않아? 많이 달라? 아니,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저 앞부분보다 오히려 여기를 더 못하거든. 어렵나 봐. X축, Y축 뜻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보통은 이 글자 여기도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까다로워하는데. 자, 일단 1147번으로 가서 서준이가 등산을 할 때 경과 시간 X에 따른 시간 X가 흘러가면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하자. 자, X는 시간, Y는 높이래. 이때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냈고, 다음 중 A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구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구간의 뜻이 뭐냐면, A 구간.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유형 10이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잘 보면은 여기 점선으로 여기가 A 구간이다. 여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칸수를 나눠놨잖아. 그래서 A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이걸 5개나 쓸 게 있다고? A 구간이? 일단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네,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네.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고. 이거 말고 없지 않아? 뭐야, 답이 2번이야. 그래서 왜냐면 정보가 없잖아 지금. 그냥 높이가 낮아지네, 아래로 내려가네, 또는 위에서 아래로 가네, 뭐 이런 말 찾아주면 되겠다. 할 게 없네, 그치? 이거는. 문제도 다들 쉬운 듯, 여기는. 자, 유형 11로 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는다고 할 때, X에 따른 물의 높이, Y의 변화를 나타내시오. 이거는 수학 능력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약간 과학 능력? 사고 능력?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그 컵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물을 계속 일정하게 넣습니다. 이제 호스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물이 여기서 요까지 올라오고, 또 요까지 올라오고, 요 같은 칸수만큼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떨까? 뭐 똑같겠지? 계속 똑같은 양을 넣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다 채웠어. 근데 그 다음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점점 많이 넣어야지 같은 높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거를 그래프에서 찾아라, 그거야. 그거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1분씩 걸렸다고 쳐봐. 이거 한 칸씩 채우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는 뭐 2분, 여기는 3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양이 더 채울 게 많아지니까. 같은 높이만큼 채우는데. 자, 따라서,
그래프는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일정하게 높이가 올라가다가 점점 천천히 높이가 올라가네. 이런 그래프가 어디 있습니까? 2번입니다. 2번. 높이가 좀 힘들게 올라오고 있지. 2번 보면은 시간은 똑같이 지났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자, 여기까지 8강 끝났고 드디어 이제 9강. 숙제 165까지야. 너무 적나? 지금 살짝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 근데 여기 모르겠어. 쉬울지 어려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일단 이 한자만 보면 울렁거리거든, 애들이. 정비례, 반비례 이런 말. 정비례, 반비례 들어본 적 있어? 배웠어? 근데 생김새는 안 배우지 않았어, 그래도? 이거 저는 끝났어요. 언제? 반대를 반대해서 다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네. 맞네. 우리 활용하는 구동안 다 끝났구나,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는 활용 어떻게 했어? 후딱 나가지? 교과서에 문제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 보니까. 잔인하게도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내면 좋겠는데, 일단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서 많이 내지. 옛날에 계산구에서 애들이 수학을 못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문제를 똑같이 낸 적이 있어. 100점이 34명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고등학교는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1등급이 상위 4, 예를 들어서 1등급은 8명, 좀 학교 인원 많으면 1등급 한 8명, 2등급 한 22명, 전교 22등까지. 3등급은 전교 44등 정도까지.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100점이 34명 나왔잖아. 전부 다 3등급. 1등급이 아니야. 전부 다 3등급 때. 1등급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 서술형에서 막 1점씩 까고 그래. 진짜 별의별 것도 아닌 거 있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서는 좀 이제 경쟁력이 없고 센 정도는 센 C도 가끔 나오고 거의 센 B에서 나와. 한 문제 정도 빼고 다 센 B에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 자, 164쪽으로 와서 이 반비례 함수는 앞으로는 안 나와. 언제 나오냐면 고1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반비례는 솔직히 조금 대충 해도 상관없어. 정비례는 계속 나옵니다. 반비례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거의 안 나와. 자, 일단 정비례는 잘 봐두고. 자, 두 변수 x, y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한다. 이때 거기 설명이 조금 덜 돼 있는데 뭘로 할까? 자, x값이 2, 4, 6, 8 1, 2, 3, 4로 할까? y값은 2, 4, 6, 8, 10. 자, 이렇게 하나 써볼게. 여기 2배, 이렇게 3배, 여기도 2배, 2 곱하기 3 하면 6. 자,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한다. 그럼 이걸 하나의 식으로 쓰면 뭐가 어떻게 나타내냐? x분의 y를 한번 써볼게. 쭉 써볼게. x분의 y,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4분의 8, 5분의 10. 숫자가 다 어떻습니까? 그치. 다 똑같아, 이거. 다 2야. 어떻게 해도 2야. 6이랑 11을 해도 2고, 이런 규칙이 학교에 산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최근에 했잖아. 안 했어? 그래? 에이, 하긴 했겠지. 책에 있는데 설마 안 했겠어. 하긴 했겠지.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 앞에서 퍼센트 할 때 말 정말 많이 썼지. 비율입니다, 비율. x와 y의 비율이 같다고 그래. 같은 배수만큼 증가하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분모 분자의 몇을 곱해준 거랑 똑같은 거야? 분모 분자에 똑같이 2 곱해준 거랑 똑같잖아. 뭐 또 여기서 1로는 좀 이상하네. 할 수는 있는데 1로 가자. 자, 이렇게 넘어가면은 분모 분자에 몇 곱한 거랑 똑같아? 3 곱해준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대. 근데 이 값이 항상 2인 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 숫자를 뭐 3, 6, 9, 12 이렇게 바꾸면 3으로 바뀔 때도 있고, 즉 이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어떤 값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x분의 y는 a, 비율이 일정한 관계가 나오게 되고 양변에 x 곱해주면은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된다. 따라서 y는 ax의 관계가 있으면, 관계라는 말은 어떻게 했냐? 이제 x와 y의 관계라고 보면 돼. 이런 관계가 있으면 비율이 똑같고 이거를 정비례 한다고 합니다. 정비례. 자, 반비례는 좀 대충 할게. 반비례는 대충 해도 될 듯한데. 자, 그래도 뭐 특징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3. 자, 요런 숫자들 한번 볼게. 공통점 뭐 있습니까? 이번에 어떤 숫자? 자, 일단 한번 이렇게 표시할게. 곱하기 2 되면 여기는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되면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둘의 관계 혹시 보여? 관계? 위아래로 봤을 때. 공통점 있어, 공통점. 얘는 나눠주면 다 똑같거든? 얘는 곱하면 다 똑같다가 특징이야. 곱하면 다 똑같다. 따라서 x랑 y랑 곱하면 일정하게 나오는 게 반비례 함수의 성질이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함수는 이렇게 y에 관하여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줍니다. 자, 이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얘 이름을 y는 x분의 4라고 할게. 편의상. 자, 이때 내가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요 길이가 뭘 의미해? 이 점에? 이 길이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아? 이 점에? y 높이. 얘는 x값. 얘는 y값. 자, 얘도 x, 얘도 y고. 뭐, 이렇게 또 그려도 x, y 되겠지? 넓이 어떨까, 넓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반비례 함수의 성질이야. 곱한 게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둘이 곱해주면. 얘는 좀 대충 보고 이제 요거 좀 그릴게. 자, 요거 배경 지식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이거 2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2배 해주면 되지. 모든 변의 길이 이렇게. 뭐 3배 해주고 싶으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자, 요런 아이디어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요거 이러면 이건 좀 어려운 걸로 할게. y는 ax 그릴 겁니다. y는 ax. 자, x가 0이면 y는 얼마? 여기다 넣어볼래?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그 a 곱하기 0이 얼마야? 어떤 수도 0 곱하면 0 되잖아. 자, 다음. 의외로 이거 되게 못 맞추더라고. 여기 뭐 들어갈까? 1, 몇? x?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요? 들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어. 여기 x에다 1 넣어봐. a 곱하기 1은 얼마? 잠깐만. a잖아, a. 1 곱하면 그대로잖아. 자, 잠깐만.
A 곱하기 1. 3 곱하기 1. 아, 잘하네. 잠깐만, 4 곱하기 1. A 곱하기 1. 그래, 그냥 A 한 번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Y는 A가 되겠다. 2, 2A. 그치, 이게 처음 물어볼 때 이거 은근히 대답을 A라고 대답하기가 잘 안 나오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음수도 좀 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좀 표시하기 쉬운 거 아무거나 표시해봤는데, 자, 1,a가 여기 있다고 치자. 2,2a는 높이가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3,3a는 3배.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다 이어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직선 모양이 나오는 게 이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직선 모양.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무수히 많아. 그걸 다 찍어서 연결시키면 이런 직선 모양이 나오게 된다. 자, 이때 이 그림에서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요거 보고 생각하면 좀 편해, 여기. 양수. 만약에 a가 음수이면 이 점 어디로 가? 이제 왼쪽 안 돼. 왼쪽은 그 x값이 음수.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이제 x에다 양수 집어넣었을 때 y도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얘는 a가 0보다 작다. 여기 단어 괜찮은 거 맞아? 자. 어디 보자. 조금만 나가고 오늘 진짜 일찍 끝낼게. 진짜 1년에 거의 없는 날이야. 좀 일찍 끝내도 돼. 다음 주에 충분히 끝날 것 같아가지고. 2학기는 너무 놀라지 말고 좀 빨리 끝낼 거니까. 거의 요거 8강 나가는 속도로 끝낼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금방 끝나. 길어야 쌤 생각에는 진짜 막 너무 못 따라가면 한 2달? 길면? 짧으면 잘 따라가면 1달. 그럼 뭐 대충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 1달에서 1달 반 정도면 끝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계속 한 11월부터는 무려 5개월 동안 중간고사 준비를 하겠다. 내년 중간고사 준비. 벌써 긴장이 되는구만. 시험이 내년인데도. 자, 166쪽으로 와서 정비례 관계 찾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시속 xkm로 90km를 달릴 때 걸리는 시간 y. 항상 식을 쓸 때는 y는으로 써줘야 됩니다. 요거를 원래 이제 함수는 y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y는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y는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 되겠지? x분의 90. 정비례, 반비례? 반비례. 형태가 이제 x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자, 2번 1m의 무게가 20g인 철사 xm의 무게. 자, 무게 구하래, 무게. 1m에 20g. 2m에 유형 1에 거기 유형 1에 1178번 2번. 자, 1m에 20g, 2m에 40g, 3m는 60g이겠네. xm면 20. 이거 물어볼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 20 플러스 x야, 20x야. 이 둘이 곱해줘야지. 20을 여러 번 더했으니까. 자, y는 20x. 요거 정비례지, 요게. y는 ax의 형태. 그래서 요게 정비례 관계다. 자, 3번. 농도 나왔네. 자,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한번 봐봐.
이것만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다가도 이걸 좀 써볼게. 농도, 소금물, 소금. 자, 문제와 관련된 걸 하나도 안 써도 이것만 써도 어느 정도 좀 대충 좀 기억나지 않아? 아니, 나? 저기 농도 뭐래, 농도? Y,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왔네.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소금이 X야. 200 플러스 X. 자, 그러면 전체 중에 소금이 들어있는 정도 식으로 어떻게 쓰냐? 200 플러스 X분의 X입니다. 이렇게. 200 플러스 X분의 X. 요거를 퍼센트로 바꿀 때 어떻게 했지? 얘가 비율이고,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로 바뀝니다. 얘가 Y다. 이거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이거네. 배운 형태랑 다르지. 딱 배운 형태만 고르면 돼. 자, 4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x16인 마름모의 넓이. 그 마름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이렇게 생겼고, 두 대각선의 길이 x이고 16인 걸 표시를 하자. 그 x랑 16이랑 곱하면 뭐 나올까? x랑 16 곱하면 뭐 나올까? 요 사각형에 자, x랑 16 곱하면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잠깐만, 여기 x? 요 길이. 둘이 곱하면 뭐 나와? 사각형에 넓이잖아, 넓이. 그럼 마름모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니? 전체 넓이의 반이네, 반. 이게 2배로 늘린 거거든. 잘 보면은 이쪽 삼각형이랑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x 곱하기 16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마름모의 넓이 y가 된다. 따라서 y는 8x. 정비되지? 답은 다 나오네. 자, 그럼 5번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볼까? 어렵네. 자, 50리터의 물이 담겨있는 물통에 매분 2리터씩 물을 넣었을 때 X분후 물통에 담겨있는 물의 양. 이거 왜 나왔지? 이거 50리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기에서. 자, 1분의 2리터 넣으면 X분 뒤에는 예빈이 몇? 1분의 2리터. 그럼 X분 뒤에는? 헷갈려? 그치, EX. Y는 뭐야? 50리터에 물이 담겨 있다고? 이런. 자, 처음에 50리터에 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매분 2리터씩 추가로 넣는데. 그러면은, X분 뒤에는 물이 2X 리터만큼 더 차겠다, 이렇게. 이 전체 물의 양을 Y라고 했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50이 됩니다. 정비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Y는 AX의 형태를 찾아서 구해주는 문제가 된다. 사실 뭐 거의 활용이지,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유형, 쓸 거 있으면 쓰고. 어디까지 할고. 한 유형 5 정도까지만 할게. 유형 5. 다음 주에 끝냈겠지? 자, 유형 2번으로 와서 거기 y가 x의 정비례 밑줄.
그거 식으로 쓰면 그 말 자체로 식으로 쓸 수가 있다. y가 x에 정비례. 뭔가 하고 싶어? 그 y는 ax 방금 했잖아. 밑에다 y는 ax라고 적으면 돼. 이게 y랑 x랑 정비례한다는 뜻이다. y는 ax. 이때 어디 갔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0이래.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이렇게. 이때 자, 이거 가지고는 뭐 구할 수 있습니까?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식이지.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a를 얼마인지 알려준 조건이네 그게.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2 밑줄 쳐놓고 의도가 뭐야? a 값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 되겠네. 뭐 a 값 구하는 식 또는 a 값 구할 수 있다 그 조건이고. 자, 마지막 a 값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지금 구한 a는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관계가 된다. y는 마이너스 4x인 정비례 관계가 된다. 자, 이때 y는 마이너스 20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 y에다 뭐 넣어라? y에다 마이너스 20 대입해라 이런 뜻이지. y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3으로 갑시다. 자, 어떤 빈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는 1분 동안 2cm씩 올라간다고 한다. 1분 동안 2cm.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물을 x분 넣을 때 수면의 높이를 y라고 하자. 높이 구하래, 높이. x분 동안. 1분의 2cm, 2분의 4cm, x분에는 2x cm가 되겠다. 높이가. 따라서 y가 높이니까 y는 2x. 어렵지 않지? 아까 이거 물 채우는 문제랑 똑같아. y는 몇 x? 2x. 딴 생각하지 않았어, 혹시? 자, 다시. 1분에 몇 cm씩 올라간다? 그럼 2분의 4cm, 3분의 6cm, 뭐 4분에는 8cm겠네? x분에는? 2x. 높이가 2x. 근데 높이를 y라고 하죠, 1번에서. 그래서 y는 2x. 자, 이때 2번. 물통의 높이가 60밑줄. 높이가 60밑줄. 예빈이, 60은 여기다 대입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y, 높이가 y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y에다가 60 넣어주고. 그러면 x도 나오지? x는 양변 2로 나눠서 30. x가 뭐였냐면은 분이었어, 분. 자, 답이 30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활용 좀 걸리는데. 유형 3이 좀 걸리네. 자. 그 다음, 유형 4로 갑시다.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x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네. 자, 우리 x, y가 정비례면은 y는 ax잖아. y는 마이너스 4분의 x는, 에서, 은세, a는 얼마야? a가 마이너스 4면,
그래. 이제 a가 마이너스 하면 y는 마이너스 4x 돼버리지. 그래서 이거 보고 주의할 점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x랑 곱한 식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혹시나 뭐 반비례 함수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돼. 마이너스 4로 보면. 자, 그래서 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정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거는 모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예빈이 한번 같이 해볼까? x가 0이면 y 얼마야? 0. 좌표는 0,0이겠네. 또 x에다 혹시 넣어보고 싶은 숫자 있어? 좀 넣기 편한 숫자? 하나 더 해줄까? 4 집어넣으면 y는 얼마야? x에 4. y는? 마이너스 1. 그럼 4, 마이너스 1. 이렇게. 4,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표시해볼게. 아니, 이렇게는 잘 표시를 안 하는 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점을 여기다 막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맨날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4, 마이너스 1. 여기 좋긴 해. 하나만 더, 예빈이. 컴마? 팔 컴마? 어디 봐. 여기 보고 해야지, 이거. 마이너스 2. 4분의 1 곱하기 8하면 2니까 이제 마이너스 2 되겠다, y가. 8,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쭉 찍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자, 1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원점 잘 지나고 있지, 여기? 0,0 지나고 있습니다, 직선이. 자, 8,2를 지난다. 틀렸네. 8,2가 아니라 8, 마이너스 2지? 8,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맞지? 2, 4분면, 4, 4분면 지나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네. 자, 그럼 이 3번 보기는 꽤나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은, 아니, 이 쉬운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 왜일까? 자, 문제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그려라. 있어, 없어? 없지. 사실은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라는 말이. 저 정비례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도 안 그립니다. 그래프라는 걸 이제 그릴 생각이 잘 안 드나 봐. 안 그리고 3번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러면 많이 틀립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3번은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번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기. 자, 그 다음 이렇게 점들을 볼게. 일단 쓸까? 4번. x값이 증가 밑줄. 오른쪽 이렇게 쓸게. 자, y값도 증가 밑줄. 이건 방향 어디? 위쪽. 자, 오른쪽 위로 향하냐? 물어보고 있네. 어디로 향하고 있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다. 그려서 봐야겠지? 원래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5번 오른쪽 위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답이 3번. 그래서 점을 찍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 유형 5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유형 5까지 하긴 할 건데 약간 야매라고 해야 되나?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할게. 조금 더 어렵게.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숙제는 유형 4까지만 해봐. 유형 5는 2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찍는 점들 도대체 왜 찍나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다음. 자, 원래 이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잘 안 찍으려고 하지만 얘는 한번 좀 정확하게 찍어서 봐주는 게 좋겠다. 아까 말을 잘못했네. 그냥 시간상 이거 다 끝내도 될 시간이었구나. 아니 뭐 다음 시간에 끝내지 뭐. 뭐야? 자, 열심히 찍었습니까? 1번부터 볼게요. y는 3x는 이 중에 뭐 지날까? y는 3x. 차근차근 찾아봐. 일부러 제일 쉬운 점들로 찍었거든? 이 중에, 이 5개의 점 중에 y는 3x는 이 중에 뭐 지나갑니까? 그치. 1,3. y는 3x라고 했으니까. y는 3x 하면은 x에다 1 대입하면 y는 3 나오잖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a는 3이라고 쓸게. 이빈이 a가 어디 있던 숫자였지? a. 오늘 a 많이 쓰고 있는데. 그죠? y는 ax 정비례 관계. 저기서 x의 개수 쓴 겁니다. 1번이 저기 a가 얼마야? 1번에서? 응? 아니 잠깐만. y는 3x랑 y는 ax 비교했을 때 a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3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1번씩 보고 이제 a가 3이다 이렇게 좀 써놓은 거야. 자, 2번은 3, 보기 보면서 3,2겠지? 쉬운 점으로 썼다고 했으니까 3,2 지나는 것도 하나 그리고. 자, 여기는 a는 3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a는 3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5x 4,5 지나게 이렇게 a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면은 1, 마이너스 2 지나는 선분이네. 이렇게 a는 마이너스 2. 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5x까지.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일단 이 위에 있는 2개의 그래프부터 보자. 자, 이렇게 되면은 a 값이 커져 작아져? 커져. 자, 요게 a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a가 커지는 방향. 또 여기는 화살표를 칸이 되나? 바깥쪽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볼게. 이렇게 화살표. a가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는 방향. 자, 그럼 현재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문제 있어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옮기면은 문제에서 뭐래?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좀 썼어.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 자, 이때 그러면은 a가 여기서는 여기가 뭐냐? a가 양수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a가 양수인 부분. 뭐 여기는 a가 음수인 부분이야. 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자, 이때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일단 눈으로 좀 찾아보면 뭐 될지 알 수 있겠니? 어떤 거? 이게 제일 가깝긴 해. 일단 눈심작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Y축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뭐냐? Y축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여기 A축이라는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양수, 뭐 여기가 음수잖아. 자, 이때 지금 A 값이 양수일 땐 커지고 음수일 땐 작아지는 방향을 표시했거든, 이렇게. 양수일 땐 A가 커지고 음수일 때 A가 작아지는 방향을 표시했거든. 그럼 이 방향은 둘이 합쳐서 얘기할 수가 있어, 한 문장으로. 땡땡이, 땡땡과 얘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두 방향을 합쳐서. 그치. 절대값 A가 커지는 방향이 여기. 쉬운 말로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이거를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Y축에 가까워진다가 됩니다. 내용이 쉬운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숫자로 안 하고 문자로 할 거야. 1,2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A로도 한번 들으면 조금 생각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중요하긴 한데 2학년 때 한번 똑같이 또 배워. 고등학교 때 또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어서 자주 나옵니다, 이 개념은. 결론은 답이 5번이 된다. 네, 그 절대값 A가 가장 큰 게 5번이거든. 절대값으로 치면은 1번은 3, 2번은 3분의 2, 3번은 4분의 5, 4번은 2, 5번은 5 되겠네. 제일 큰 놈이 Y축에 제일 가깝다. 근데 이거 그래프 없으면 좀 생각하기 힘들겠지.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답 못 맞춰도 되니까 잘만 그려도 돼. 그 정도만 해도 2학년 때 진짜 편해. 너무 못해가지고 여기를, 그래프 쪽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너무 좋아.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벌써 너네도 방학이 끝나가는구만. 쌤은 방학 끝나면 좋아. 쌤 방학 때 제일 바쁘거든. 12시부터 수업 있는 날 있어가지고.